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5년을 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 없다가 김여정이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도 없고. 네, 편집 없는 날선 독재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 정치구단 박지원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전히 덥죠. 근데 지난번에는 타이 매셨는데 오늘은 타이 두 분 다 풀으셨어요? 저는 안 맺고. 우리 이재호 장관께서 뭐 교수님이 넥타이 안 메고 나오는데 네. 우리 교사 출신이 넥타이 메고 나오면 뭐 격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도 안 매시는데 네. 국민이 넥타이 매면 불경이죠. 그렇습니까? 되지 마세요. 저 풀을까요? 저는 방송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북한이 남북 통신선 일방적으로 차단한 후에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내놨죠. 이 통일부가 해당 탈북 단체를 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북한에서는 남북 간의 총파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뭐 아직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소리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뭐 총파탄 이야기 저 사람들이 뭐 한두 번 파탄 낸 게 아니니까 예. 그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있습니까? 불바다 얘기 나온 거는 보수 정권 시절에 나왔잖아요. 예. 그때 뭐 불바다 한다 해도 뭐 별로 사람들 뭐 그러려니 했는데 예. 지금 북한이 뭐 총파탄 한다 그래 봤자 그 뭐 수가 뻔한데 뭐 총파탄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 정부가 뒤늦게나마 삐라를 살포한 것을 처벌하겠다. 네. 그리고 허가 취소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예.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삐라를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에요.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삐라 금지법을 냈지만은 의석관계상 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고 또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삐라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네.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럼 저는 두 분의 저는 그 점은 네. 좀 교수님 생각과 다른데 네. 물론 북한이 이제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대화 당사자니까 북한이 뭐 저렇게 기분 나빠하니까 이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은 북한이 저런다 그래서 뭐 그 단체를 고발을 한다거나 뭐 네. 법으로 그걸 뭐 억제한다거나 이런 거는 나는 너무 과민반의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너무 뭐 북한은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무슨 두 단체를 뭐 고발하고 또 법을 만들고 이거는 좀 나는 너무 과민한 반의다. 예. 너무 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지요.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당시 통합당 전신이죠. 거기 수석 대변인도 이러한 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말로만 네. 계도를 해도 뭐 내일 모레 6.15 때 또 뭐 100만 장 보내겠다, 네. 또 페트병에다 뭐 쌀을 넣어서 보내겠다, 네. 이러한 것은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실정법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에 위반되는 거고 네. 그 조치에 의거해서 북한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특보는 이번 고발하겠다는 조치가 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남북 정상이 좀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그 비화를 보면 그때도 이제 뭐 수시로 이제 삐랄 이제 전단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하고 회의를 하자고 접촉이 많이 왔어요. 뭐 대선 끝나고도 접촉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 접촉하자고 하는 요구가 뭐냐? 예. 이 전단 중단해달라 이거였어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요. 때 그 뭐 말기인데 예. 그 정단을 중단해달라 그게 이제 요구라. 그래서 그거는 그 외교안보수석 같은 그 고위 당국자가 만날 게 아니라 뭐 실무자들끼리 만나라. 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도 전단 살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 이제 하면서 그 남북 회담 하자, 예. 정상회담 하자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그게 잘 이제 우리 쪽에서 저쪽에서 그 요구하고 우리 쪽 요구가 달라서 우리는 그때 천안함 북침에 대해서 사과해라. 네. 그럼 회담하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서 이제 그게 못하고 말았는데 그때도 북한에서 이 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군이라든지 경찰에 그 공개적으로 좀 보내는 거 그 접경 지역의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좀 안 하도록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좀 못하게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네. 이걸 뭐 고발하고 법을 만드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걸 북한에다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북한이 너무 과민하게 나간다. 그렇게 왜 반응 보이냐. 이렇게 그래요. 북한 쪽에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우리 쪽에다가 뭐 고발하고 법 만들어 못하게 하는데 이건 좀 국민들이 그래서 예. 어떻게 이해할까 난 잘 모르겠네요. 예. 지금 문정인 예. 외교안보 특보가 너무 늦었다 네. 하는 것은 왜 정부가 그러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고 네. 정부가 현재의 실정법으로도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도 된 것을 아직 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MB, 네. 박근혜 여기는 사실 잃어버린 대북 정책 10년입니다. MB가 후보일 때 동교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셨어요. 예. 제가 배석을 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약 40분간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예. 제가 기록을 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각하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5번 얘기하더라고요. 5번 예. 세셨네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MB는 실사구시형 네.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잘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입니다. 예. 만약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10년 내로 북한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 네. 우리는 2만 불이 넘어갈 건데 10년 후에 그것도 핵 폐기하면은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는 북한에서도 MB 정부를 상대하지 않은 예. 그런 암묵한 시대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예.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상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예. 단속해야 된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로서 예.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상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예.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제재나 경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등 예.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거니까 지금 뭐 문재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당분간은 할 수 없습니다. 특사 교환도 안 됩니다. 특사 교환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특사라는 게 판문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감염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맨 먼저 하는 게 예. 국경 보세요. 근데 국경 봉쇄가 북쪽 중국이라든 러시아 쪽은 하더라도 판문점 쪽에서는 만나는데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지금 북한은 코로나가 없다라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창궐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수도권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남북 간에도 지금 못하지만은 한미 간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예. 거는 무슨 뭐 북한이 저렇게 엎어 놓고 이쪽에서 법으로 대처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상회담은 지금 뭐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쪽에서 뭐 한국 쪽에서 먼저 특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을 예, 먼저. 특사 제안을 좋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 4.27 그 선언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사를 보내겠다. 특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자 해서 북한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판문점 평화의 집까지 가서 예. 우리 쪽에 특사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같은 경력 있는 분을 꼭 여당 내들만 보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 특사로 보내갖고 또 북한하고 잘 알고 그 사람들 다 만나고 친하니까 예. 특사로 보내갖고 자 선우 이렇고 훈우 이렇다. 음.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래?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예. 이걸 북한이 뭐라 그런다고 맨날 법 만들고 뭐 고발하고 북한이 앞으로 또 더 나오면 또 법을 또 만들고 또 고발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나는 먼저 좋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지원 교수를 특사로 보내겠다. 예. 또 교수도 됐고요. 교수니까 그런 거 네. 이제 뭐 정신이 아니니까 네. 특사로 보내겠다. 이렇게 객관적인 제안을 물로. 하면 예. 여당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여당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가서 또 무슨 여당 편드는 이야기만 안 할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풀 생각해야지 북한이 말할 때마다 고발하고 말할 때마다 박지원 법 교수님, 만들고 그 저는 이건 맞지 특사 않다고 제안이 오면 어떻게? 뭐 제가 특사 제안을 올 리가 없습니다. 왜 그리고 단정할 수 없죠? 아니 정치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한두 달 이제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꾸 대화를 제안하고 특사를 파견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 지금은 특사의 시기가 아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제가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의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공동 운명체인 그 특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고 예.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사가 결정되면은 앞에서나 뒤에서 돕는 역할은 할 수 그럼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운명체적인 인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대북 특사 제안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 후보는 누굽니까? 글쎄요, 지금까지의 제 경험을 보면은 또 북한도 제일 잘 아는 서훈 국정원장 같은 사람이 나서는 것이 네. 제일 좋다. 네. 그러면은 저도 같이 동행해서 동해. 옆에서 돕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이지 예. 박지원은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해요. 그럼 어벤져스 팀이 나오는 거예요? 특사, 그렇죠. 서훈, 특사단으로 박지훈. 가면 되겠네요. 특사단으로. 예를 들면 뭐 특사 고문이랄지 뭐 예. 자문위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지. 그 뭐 특사가 제가 특사할 때도 세 사람이 다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되고 저렇게 이조 장관께서 지금 대화를 해서 예. 특사로 풀자 하는 저런 발언을 통합당에서 예. 김종인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통합당 고문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예, 나는 지금은 이걸 정치적으로 남북 간에 풀어야지 이게 딴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네. 자꾸 그 여당 사람들이 또 이 정부가 4.27 선언, 4.27 선언 그러는데 4.27 선언이 세계 분야 13개 항입니다. 네. 세계 분야 13개 항 중에 지켜진 거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거 그거 하나 지켜진 거고 예. 나머지 12개 분야는 안 지켜졌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그 두 번째 분야의 첫째 항이 이제 뭐 그 적대 행위 중단하자 뭐 예. 모든 공간에서 방송 뭐 전단 살포 중단 이런 건데 그거는 이 정부가 합의를 볼 때 선언을 볼 때 이걸 분명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남북 당사자 간에는 뭐 당연히 뭐 비방 중지하고 전단 살포하지만 우리나라 체제라는 게 민간인들이 가서 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든- 그러한 것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에요. 외국 조약이나 남북 간의 정상이 합의된 것은 국민들도 소속이 되지. 만약 그러면은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 의용군 해가지고 38선으로 쳐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그렇기 남북- 때문에 그- 정상의 합의는 그- 국가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준수해야 되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발 행위를 북한은 지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정부나 북한 기관에서 전단을 남쪽으로 뿌려왔던 거지 북한이 민간인들이 전단을 남쪽에 뿌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이 정치적으로 정상 간의 선언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는 이게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선언이 정상 간의 선언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대법원에서도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돼 있고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왔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8대, 19대, 20대 지난 12년간도 이러한 것을 노력했지만은 의석 구조상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밝혔잖아요. 그럼 그동안 닷새째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북한 매체, 특히 뭐 노동신문 등에서 내일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비난 수위가 좀 누그러진다든가요? 비난 수위는 계속 할 거예요. 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두고 북한의 반응이 종전하고는 다르죠. 네. 뭐 군중대회도 하고 뭐냐 청년 여성 총동원해서 시가 행진도 하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대응하고 좀 다르긴 해요. 예. 다르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나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다. 내부의 사정이 있고 북한이 자기네들 내부의 사정을 눈을 외부로 돌림으로 인해서 예. 내부의 사정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네들 속 사정도 있을 거다. 그렇다면 두 분 얘기 예. 똑같습니다. 고조는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